안녕하십니까. 화재 감식 평가기사 산업기사 한 권으로 끝내기의 박정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화재 감식 평가기사가 뭐하는 자격증인가 싶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화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얼마나 됐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기술 자격제도입니다. 화재 감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소방, 경찰,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손해보험사, 그리고 우리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제조물을 만들어내는 제조사까지 다양합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없었습니다. 이 시험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방 관련 자격증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화재조사관이라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를 일반에까지 확대 시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관 자격은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감식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이 필요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2012년도 전국에서 한 4만 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2,223명, 재산피해가 2,895억 원에 발생됐는데요. 그 현장이 이 화재 감식 평가 산업기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일터가 될 것입니다. 일터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소방시설 관리사와 같이 현행법상 직접적인 채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관련 기업체 취업 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보험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됐는데 그 한미 FTA가 2년간 유예 기간에 종료되고 이 고객 정보에 대한 이 공유가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미국 보험사들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화재배상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지금도 다중이업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화재 사고 발생 시에 이 사건 현장을 감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이 대거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 손해사정사 쪽에서 특종으로 해서 화재를 감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시행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2013년 9월 28일에 첫 시험이 시행되고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1회 시험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가장 쉽고 수월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그럼 제가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것은 화재 이 감식 기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책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을 교육을 받아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제목 그대로 화재 감식 평가 기사 한 권으로 끝내기, 이 한 권으로도 충분히 1차 시험에서는 이 책을 다독하시고 예상 문제풀이를 풀이하신다면 1차 시험은 충분히 붙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1차만 시험 본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니까 2차 시험까지 한꺼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식기사 공부 시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식기사는 우리 소방 설비기사나 관리사처럼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계산기를 들고 가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감식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는 뭐 크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 장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책만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1차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단점으로는 좀 전문 용어가 많습니다. 전문 용어가 화재 이 감식 파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있는 감식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기나 아니면 화학 분야 이쪽에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전기와 화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화재 감식 평가기사 공부 방법을 먼저 보기에 앞서 화재 감식의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식, 저희는 화재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화재 감식 평가기사, 평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지금 평가기사가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이 기본이 되는 것이 관계법규입니다. 관계법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두 번째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세 번째로 제조물 책임법, 그리고 네 번째로 방실화에 관련된 형법, 다섯 번째로 민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상관계에 따지는 민법, 이게 관계법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조사 서류 및 피해평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법규입니다. 지금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과목이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지금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요. 조사 및 피해평가에서 여기에서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있고요. 두 번째로 피해평가에 있어서 화재 피해 매뉴얼, 이렇게 이걸로 해서 지금 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과학 증거물 수집 규칙. 말 그대로 여기서도 규칙, 증거물 수집 규칙이 이것도 관계법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소방방재청 훈령이거든요. 이것도 소방방재청 훈령. 그래서 이 법령 또는 규칙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벌써 세 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화재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화재 조사론, 그리고 화재 조사론에서는 화재 원론 같은 쭉 나와 있는 뭐 연소론, 연소, 폭발, 그리고 화재, 이런 일반적인 소방 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좀 접해보지 못했던 이제 실질적인 조사론이 나오는 것들이 뭐 예비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발화 지역 판정, 그리고 발화 개소 판정, 그리고 현장 보존. 화재 조사에서, 화재 조사론에서는 일반적인 저희들 관련 소방 관련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다 공부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쪽 파트, 요 네 부분이 조사론에서는 처음 접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화재 감식론입니다. 화재 감식론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가 나와 있는 게 전기, 화학, 세 번째로 미소화온, 유염, 무염, 무염화원, 네 번째 방화, 다섯 번째 차량 화재, 여섯 번째 임야 화재, 가스가 빠졌네요. 가스 화재.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분류가 화재 감식론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감식론 부분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감식론 부분이 2차 시험, 실기시험에서는 주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화재 감식론만 2차 시험에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2차 시험 출제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 화재 감식론은 당연히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계법규에서 물려있는 관계법규 부분, 그리고 화재 조사론에서 이쪽 같이 물려있는 발화지역 판정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화지역 판정이나 발화 개소 판정, 현장 보존, 이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아마도 2차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 방법으로는 먼저 화면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우리 일반인이든 소방 관련 업무 종사를 하신 분이든 간에 공통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전문 용어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본문 내용, 조사론이나 조사 서류 및 피해평가나 법과학, 증거물 수집 기축이나 이런 세 과목 부분은 보통 책을 읽고 문제풀이만 하셔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보다는 좀 조건이 좋은 우리 소방 관련 업무 종사자, 예를 들어서 뭐 소방 관련학과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을 전공하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저희 소방 공무원, 그리고 뭐 우리 소방 안전관리자 같은 소방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 있어서 조사 서류나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피해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법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읽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신 분들은 2차 시험을 위해서 증거물 수집 규칙도 좀 보시고, 가장 중요한 화재 조사론하고 그다음에 화재 감식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2차 시험에 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시험 기간을 최소한 1, 2개월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 처음부터 모든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공부가 모든 게 다 낯설기 때문에 1차 시험은 먼저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감식론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감식론은 점수를 기본 점수를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과목에서 문제풀이하고 책 내용 본문을 숙지를 하시면 점수가 좀 높게 나오게 되니까 60점만 넘으면 되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감식론을 2차 시험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충분히 여기서 1차 시험 때도 같이 하시고요. 안 된다고 하시면 먼저 다른 과목을 먼저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제 감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방법이 가장 1차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화제 감식론이.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보면 앞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화제 조사론에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발화지역 판정 그리고 발화계수 판정 의견 화재 현장의 상황 파악 및 현장 보존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1, 2차에 중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술형으로 발화계수에 대해서 판정 의견을 논하시오 라고 해도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2차까지 같이 더불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온 뭐 연설론이나 화재론, 폭발론 이런 부분들은 2차 시험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기시험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밑에 6, 7, 8번 같은 경우에는 필기와 실기를 병행해서 같이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화재조사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 두 번째는 화재 감식론입니다. 참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과목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1번에 있는 그 발화 원인 판정입니다. 이 발화 원인 판정을 하기 위해서 밑에 전기, 가스, 화학, 미소환, 방화, 차량, 임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발화 원인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갔을 때는 전기에서 화재가 났다, 가스에서 화재가 났다, 화학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감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지식, 가스에 대한 지식, 뭐 미소화원, 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자기가 다 몸에 익히고 숙지를 해야 현장에 임장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전기에서는 화재가 날 가망성이 있다 없다, 가스에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배제 형식으로 해 나가면서 가장 유력한 거는 뭐 방화가 가장 의심이 된다. 그럼 방화가 됐을 때 이 요건이 뭐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방화가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감식론에 있어서 이 모든 과목들을 전부 다 화재 조사에 있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화 원인을 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 감식론은 발화 원인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기도 이 감식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화학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화학은 그다지 많지 않고 미소화원은 주로 나오는 게 담뱃불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 요즘 방화 많죠. 그래서 이 방화도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고요. 차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뭐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시험 문제 4개는 약간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차량 화재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숙지만 하시는 정도만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런 방법으로 화재 감식론은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에서는 이제 화재가 발생이 돼서 화재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증거물을 수집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게 화재의 증거물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조사 서류, 피해 평가의 조사 서류를 작성을 할 때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는 사진 촬영 기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기법.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물 수집. 수집부터 운송, 저장, 보관, 검사까지 이 절차,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증거물 관리나 법과학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재 조사 및 피해 평가, 마지막 과목인데요. 이것들은 솔직한 얘기로 점수를 뺄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재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를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화재 현황조사서, 현장조사서, 재산피해 조사서, 인명피해 조사서, 이런 조사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식이 있다는 거, 몇 가지의 서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화재조사 서류에 대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입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화재조사 보고 규정이 훈령, 소방방지청 훈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훈령을 솔직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외우시면 여기 관계법규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증거물 수집 규칙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이 화재조사, 제가 맨 처음에 10년 전에 화재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법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화재조사 보고규정, 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화재조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기본이 되고 세부 규칙이 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중점적으로 다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영어 요정의까지 다 숙지를 하시면 일단은 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액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 피해액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피해액 산정 매뉴얼을 제가 거기다가 이 책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재산 피해를 계산할 때 책을 보시면, 책을 한 2~3번 이렇게 읽다가 보시면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잔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기계 아니면 뭐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가재도구 같은 경우는 10%, 집기류 같은 경우는 집기류 20%, 이렇게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에서 내려고 한다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문제에도 충분히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1차 시험은 어느 누구든 무난하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주의하실 부분들만, 또는 중점적으로 공부하신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서술형으로 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1차 시험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